안녕하세요. 우리결의 연구소 소장 정호일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자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주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사실상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 빠지게 돼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자기 의사와 요구에 맞게 풀어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자면 주권부터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할부하고 있고 그 내란 범죄의 정범과 잔당, 공범들을 법대로 철저히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상 윤석열이 반헌법적 반국가적 대역죄인 내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근원도 따지고 보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반북, 반중, 반러 등의 미국의 요구만 철저히 추종한 결과 한반도는 핵전쟁의 위기로 민족의 생존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도 악화되어 민생도 파탄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의 저항이 일어나자 윤석열은 민에게 총뿌리를 겨루며 내란 범죄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일으키게 된 근원은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지 안중에 없이 자신의 사적 욕망과 집권 유지만을 추구하며 미국의 앞자리 역할을 했던 매국 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란 범죄를 저질렀고 매국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단호히 응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제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내에서 내란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법이 있다고 해도 미국의 이익에 초점된 한국의 법은 사실상 무력화되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내란 세력의 일당들이 미국의 깃대를 믿고 성적을 휘둘리며 나서고 있는 것에서 확인됩니다. 한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이 애국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잘못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자면 한국의 사법 체계대로 법 집행이 엄정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자면 주권을 회복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또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관계가 불평등하게 형성되어 지배압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내 정책도 그에 영향받아 자국민에 대해서도 지배압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이용해 한국의 대기업보고 자국에 투자하도록 강요하고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엄청나게 올리겠다고 하는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반북과 반중 반러를 강요하는 조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의 민주화, 민생,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주권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권을 찾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약과 협정부터 파기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주권을 제약받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형제협정을 파기해야 하고 아울러 일본이 식민 지배를 사과하지 않고 동국지 야망을 품으며 한반도를 재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원되는 한일 기본조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파기하자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입니다. 한마디로 주권을 고수하자면 예세의 침략과 침탈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애국의 행위는 적극 고무하고 내국 행위는 단호히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담보하는 것이 애국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국법에는 주권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방향을 비롯해 상벌체계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세의 대권에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세의 추정에 내국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철저히 응징하는 내용은 물려주고 영토를 고생해서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수호하는 것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수호하는 내용들이 망라되게 됩니다. 이렇게 애국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나라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한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한국의 법 질서를 확고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국법의 제정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권을 제어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를 해결하자면 애민 애국의 기치가 조국 통일의 영역에서도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의 해결이 조국 통일법의 제정입니다. 조국 통일법에는 애민 애국의 기치에 의한 조국 통일의 원칙과 반도 이 상벌체계가 명확히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조국 통일법이 제정되면 분단을 이용해 주권을 농락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애민 애국의 기치에 의해 조국 통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애국법과 조국 통일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예세의 침략과 침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세의 앞자리 역할을 하는 내국노가 애국제 행위를 탄압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한국사회의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 제정되면 그러면 한국민의 의사에 맞게 재반 내란 세력을 청산하면서 사회 개혁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